첫 번째 경기 제노아 대 피사 경기로 갑니다.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3연패 상대가 모두 강팀들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고 있는 최다 무자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승부만 8번을 캐면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사 경기는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성적으로도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라는 팀이 평균 점유율을 46.3% 가져가고 피사 같은 경우에는 40.5%로 거의 최하위권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제노아 역시 50% 미만대의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나오는 팀인데 피사를 상대로는 어쩔 수 없이 제노아가 홈에서 점유율을 46.3%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노아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조금은 어색한 경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피사라는 팀이 까다로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도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공동 3위로 좋은데 그 제노아보다도 높이가 뛰어난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 바로 피사이기 때문에 높이 면에서도 피사가 제노아를 상대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피사가 작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려서 로우 블록을 형성한 상태에서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제노아의 세트피스 공격이나 크로스 공격을 무마를 시킨다면 이 경기도 상당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 피사가 제공권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제노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이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도 가장 많지만 세트피스 실점도 8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제노아 역시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있는 팀인데 문제는 피사라는 팀이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0골,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제노아 입장으로서는 피사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세리에 A에서 5번째로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로시 감독 부임 이후에도 피사보다는 압박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노아가 상당히 주도하는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피사의 밀집 수비와 제공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피사라는 팀이 역습 득점이 2골이 있기 때문에 제노아가 압박 라인을 무리해서 올리다가는 역습에 의해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제노아 역시 역습 실점이 1골, 피사 역시 1골로 양팀 모두 역습 실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제노아가 압박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기 양상이기 때문에 피사의 롱볼을 통한 역습이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9.95골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사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지금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정이 됩니다. 이 피사의 은졸라 같은 경우에는 피사에서 기대 득점값이 가장 높은 공격수이고 실제 3골을 넣으면서 피사에서 골 결정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격수이고
이 또 다른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아킨 산미로라는 핵심 미드필더 역시 피사가 결장이 됐기 때문에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장 역시 피사가 더 많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피사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승무로 가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사스올로 대 파르마 경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는데 저 역시도 경기력적으로는 사스올로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이 파르마라는 팀이 은근히 까다로운 수비력을 갖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스올로가 파르마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의 강점이 있는데 사스올로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공동 1등, 그리고 파르마 역시 세트피스 득점 5골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사스올로가 5골, 파르마가 4골로 실점 면에서는 파르마가 근소하게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역습 실점 역시 지금 사스올로가 2골, 파르마가 1골로 확실히 수비 지표 면에서는 파르마가 사스올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스올로는 파르마보다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 자체가 45.2%로 사스올로 역시 공격력은 뛰어난 팀이지만 그렇게까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은 아닌데, 문제는 파르마가 평균 점유율 42.3%로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번 경기 제노아 대 피사 경기와 마찬가지로 사스올로가 본의 아니게 홈에서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인 45.2%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사스올로 역시 주도적인 경기 운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이번 시즌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세리에 A에서 평균 점유율이 가장 낮은 5팀들의 데이터인데, 이 5팀을 상대로 사스올로의 성적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이 가장 낮은 엘라스전에서는 사스올로가 1대 0으로 신승을 거뒀지만 그 다음으로 점유율이 낮은 피사, 그리고 토리노, 레체를 상대로는 사스올로가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레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피사와의 홈경기 2대2 무승부, 토리노와의 홈경기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파르마와 점유율이 비슷한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사스올로가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점이 있고, 무엇보다 이 5팀들 중에서 점유율이 낮은 5팀 중에서 파르마가 수비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고전했던 사스올로가 그 점유율이 낮은 5팀 중에서 수비력이 가장 뛰어난 파르마를 만나게 된다면 이 경기도 사스올로가 경기는 주도를 하지만 득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6.93골로 피사와 함께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사스올로의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폴로 승무까지 추천을 드리고, 최근에 파르마의 끈적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스올로 역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 아닌데 자신들보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만났을 때 최근에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점, 그렇게 사스올로가 고전했던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 중에서 파르마가 이번 시즌 수비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번리 경기. 이 경기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도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나 무승부가 7번으로 상당히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것이 바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기 역시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를 하겠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브라이튼이 상대했던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브라이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0대0 무승부, 웨스트햄 상대로 1대1, 2대2 무승부, 그리고 썬더랜드 상대로 0대0 무승부였는데 방금 말했던 브라이튼이 무승부를 거뒀던 팀들 점유율을 보시면 번리와 마찬가지로 40%대 초반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브라이튼이 항상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를 하지만 실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브라이튼 특유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번에도 통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번리가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떨어지고 최근에 번리 자체도 부상자도 많고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는 경기이지만 번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핵심적인 측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브라이튼의 민테라는 측면 공격수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이 최근에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측면에 복귀를 했지만 확실히 미토마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브라이튼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민테가 빠지게 된다면 번리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 번리의 밀집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크랙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술 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이지만 역습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 브라이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0골, 역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번리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하고 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브라이튼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브라이튼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과거 맞대결 전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브라이튼과 번리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상성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최근에 브라이튼이 번리와 함께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인 웨스트햄, 썬더랜드,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에버튼 같은 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했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번리가 이번에도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브라이튼이 번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측면 자원 민테까지 결정이 된다면 브라이튼이 전형적으로 고전하는 패턴, 점유율을 60에서 70%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만 마무리에 실패가 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패턴 그려지기 때문에 3번 경기도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웨스트햄 경기 단두대 매치 강등권 매치입니다.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19경기에서 승리가 없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1부 리그 통틀어서 최악의 개막 이후에 무승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하고 웨스트햄 역시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 체제에서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고 실제 역습 득점 4골 3번째로 많습니다. 울버햄튼이 실점이 많은 팀인데 역습 실점 역시 4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강력한 무기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울버햄튼의 시즌 첫 승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롭 에드워즈 감독 부임 이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이 없다가 마침내 직전 경기 맨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따내면서 어쨌든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맨유가 결장 자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맨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경기 내용 자체가 기대 득점은 오히려 올버햄튼이 1.16 대 0.84로 앞섰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맨유전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올버햄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9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지만 이번 시즌 거뒀던 승리 2번의 승리가 모두 리그컵 경기였는데 그 리그컵 2승 중에서 1승이 바로 다름 아닌 웨스트햄 상대로 거뒀던 승리입니다. 당시에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모두 주전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했던 경기여서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아니지만 이미 리그컵에서 맞대결 3대2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으로서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못한 이 웨스트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의 떨어지는 수비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울버햄튼이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은근히 적은 세트피스 수비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 역시 울버햄튼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단두대 매치라는 점에서 4번 경기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아탈란타 대 로마 경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고 아탈란타는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데 타이밍적으로 로마가 시즌 첫 무승부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이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현재 AS 로마를 이끌고 있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최근까지 아탈란타를 이끌면서 명성을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페리니 감독 더비라고 볼 수 있는 경기이고, 이 가스페리니 감독이 로마로 오기 전에 아탈란타 시절에 빡빡한 전방 압박 축구로 유명했기 때문에 AS 로마로 건너온 이후에도 로마에서 압박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통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PPDA 수치가 9.8로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낮은 로마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세리에 A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지만 로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습에 의한 실점은 4골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0골로 역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많은 로마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로마가 3골, 아탈란타가 4골로 양팀이 의외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세트피스 수비력도 4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세트피스로 양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팽팽한 저득점의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 결정력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3.45골인데 문제는 아탈란타는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마이너스 7.78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탈란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큰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소울레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로마에서 하고 있고 공격 포인트 역시 8개로 로마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핵심 공격 자원인데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가 소울레가 빠지게 된다면 디발라 선수가 확실히 전성기에서 내려온 모습이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역시 지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탈란타가 최근에 6경기 기준으로 로마 상대로 5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탈란타의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만약에 로마가 소울레 선수까지 결정이 되는 가운데 천정 면모까지 나오게 된다면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아탈란타 승리로 가는 대신에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천적 데이터가 다름 아닌 로마를 지금 이끌고 있는 가스페리니 감독이 아탈란타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탈란타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공격수 루크먼 선수 같은 자원들이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무승부가 시즌 2번째로 많다는 점, 로마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한번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로마의 가스페리니 감독 입장으로서도 친정팀 상대로 무승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 경기. 이 경기도 액면가로는 나폴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나폴리 승리까지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라치오 믿어보는 이유는 라치오가 짠물 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세리에 A에서 로마와 함께 최소 실점 가장 최상단에 위치한 것이 바로 라치오이고 무엇보다 라치오의 짠물 수비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의 주전 골키퍼인 프로베델 선수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로마의 스빌라르 골키퍼보다도 2회가 더 많은 총 9번으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고 선방 확률 역시 라치오의 프로베델 골키퍼가 전체 1등 득점 차단 부문에서도 전체 1등을 달려주면서 라치오의 짠물 수비를 이 프로베델이라는 수문장이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프로베델 골키퍼를 넘어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사리 감독이 이끌고 있고 나폴리는 콘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 세리에 A나 프리미어리그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리 감독과 콘테 감독이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압박을 많이 가하는 축구를 하기보다는 공수 밸런스를 안정화시키면서 탄탄한 조직력 그리고 역습을 추구하는 느낌이 강한 두 감독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치오가 역습 득점이 3골, 나폴리가 2골로 양 팀이 역습을 가져갔을 때 오히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실점 역시 라치오는 0골로 상당히 탄탄한 수비력 보여주면서 확실히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고 나폴리 역시 지금 역습 실점이 1골로 준수한 역습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감독이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는 것 역시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이 지금 세트피스 실점도 나폴리가 2골, 라치오가 3골로 굉장히 적고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라치오가 3골, 나폴리가 4골로 세트피스 득점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양 팀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상대 전적면에서 라치오가 최근에 나폴리 상대로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라치오가 홈에서 홈발을 세게 받고 있다는 점, 반대로 나폴리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라치오의 천적 면모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독 상성 말씀을 드렸는데 양 팀 모두 감독이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는 감독이지만 라치오의 사리 감독이 콘테 감독 상대로 2번 맞대결을 펼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콘테 감독 기준으로 사리 감독을 상대로 2전 전패를 당하고 있어서 라치오의 사리 감독이 나폴리의 콘테 감독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천적 면모가 나오면서 동시에 라치오의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가 짙게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폴리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고, 반대로 라치오는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승리가 나온다면 그래도 공격력이 더 뛰어난 나폴리의 근소한 승리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피오렌티나 대 크레모네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크레모네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오렌티나 정배당 책정받은 경기인데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 경기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전술 상성적인 면이나 각종 데이터를 봤을 때 크레모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 52.5, 크레모네 46%로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다면 크레모네 역시 자신들이 좋아하는 40% 혹은 30%대의 점유율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 양상이기 때문에 크레모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경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골 결정력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피오렌티나가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마이너스 10.08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떨어지는 골 결정력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크레모네는 기대 득점이 18.83인데 실제 득점 18골을 하면서 거의 기대 득점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골 결정력 데이터 역시 크레모네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지표 역시 크레모네가 더 좋은데 세트피스 기대 득점은 9.01골로 4.49의 크레모네보다 2배 이상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은 더 높은데 실제 세트피스 득점에 성공한 것은 크레모네가 7골로 가장 많고, 피오렌티나는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9골인데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트피스 실점 부문인데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도 지금 크레모네가 1실점밖에 당하지 않으면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크레모네가 점유율에서는 밀리겠지만 세트피스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면 피오렌티나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까지 공략할 수 있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습 실점 역시 피오렌티나가 2골, 크레모네가 0골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피오렌티나가 여전히 있는데, 크레모네라는 팀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전방의 제이미 바디 같은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에 능한 베테랑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또다시 무리해서 홈에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크레모네의 제이미 바디 같이 뒷공간 침투에 능한 베테랑 공격자원들에게 역습을 허용하거나 크레모네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또다시 경기는 주도를 하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피오렌티나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제가 현미경 분석 2부를 통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신 다음에 더 많은 이변 분석을 확인을 하셔서 이번 1회차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